8월 17일 오후 2시죠. 대구 반월당역 동화백화점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저 윤창중 참석해서 제가 태구로 저의 활동 근거지와 생활 근거지를 옮긴 뒤 처음으로 제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것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을 연결하면서 해전, 청주, 춘천, 수원을 찍고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 대구, 부산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삼각 벨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재단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영남권 보수 우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입니다. 17일 오후 2시 대구 반월당역 동화백화점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셔서 저 윤창중의 연설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5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부산진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부산일보 대강당입니다. 패널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애국교수 최우원 교수, 부산이 낳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종창 기자,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 불교의 대표적 스님이신 성호 스님, 촌철살인의 정치평론가 이봉규 박사, 그리고 공연에는 성악가 바리톤 이믹선 교수님이십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는 6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의 예고편 윤창중 사건을 다룬 피 맺힌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이번에 깃발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서 구입으로 윤칼세가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최대 항도 부산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렸던 부산, 그리고 김일성의 6.25 남침 때에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세워질 정도로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지켰던 부산입니다. 그러나 이 부산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를 대표하는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성지였고 6.25 남침,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핵심적인 중심 도시였던 이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좌파 정권이 잇따라 배출된 것이 바로 부산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부산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호남과의 연대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문재인이가 집권한 지금 2년 3개월, 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피와 땀 그리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강고하게 만들었던 한미동맹은 지금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말이 한미동맹이지 한국이 일본과 경제 전쟁, 경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도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 한미일 삼각 공조가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 부산이 배출한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이 하루 지난 오늘 지금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이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을 가르는 이 길 한복판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세우고서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부산일보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스태프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냉소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그런 분들도 역시 지금 이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 3개월 전 문재인을 탄생시켰던 이 부산에서는 부산의 진정한 민심은 이미 문재인을 버렸다는 것이 부산역 광장, 서면 사거리, 그 다음에 국제시장, 부평 깡통시장을 돌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민심입니다. 부산 민심은 문재인을 버렸다. 그리고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은 제대로 조용합니다만 옆을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문재인을 구속시켜야 된다, 문재인을 타도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고 문재인이가 거짓 평화를 만들고 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속고 있는 국민들도, 부산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고 있는가?
왜 부산 시민 중에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부산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는 개소리를 지금도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영도의 김무성을 비롯해서 장제원, 부산 경남 의원 중에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 중에 절대 다수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그 동정심, 그 분노를 틀어막으면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는 나경원이가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과 통합해야 자유한국당이 희망이 있다, 이런 그야말로 개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지나가는 그 시민이 김무성과 유승민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가는 현장을 나경원은 과연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모른 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은 유승민과 통합을 해야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은 대구에 지금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유승민은 배신자로 낙인이 겹겹이 찍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유승민에 대해서 나경원이가 이렇게 유승민이와 통합해야 자유한국당이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유승민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수도권에 정책적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 하는 이유는 뭐냐? 나경원도 본인이 탄핵에 앞장섰다가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를 안 시켜주니까 탈당을 포기하고 눌러 앉았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민재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수 우파로부터는 도저히 자신이 표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을 명예롭게 대구에서 탈출시켜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신과 함께 당선될 수 없느냐라는 그러한 수작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경원의 개수작, 이것을 또 김용태, 김성태, 김무성 이런 소리를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그것을 낱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15일 광화문 사거리의 그 남단에서부터 서울역까지에는 엄청난 숫자의 보수 우파 시민들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운집한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을 기점으로, 광화문 사거리를 기점으로 그 위쪽에서는 민노총을 비롯해 가지고 아베 반대 항일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 촛불 세력이 제가 볼 때 한 10,000명도 오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이 공중파 KBS, MBC, SBS 그리고 모든 종편은 중계 방송하듯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아베를 규탄하고 반일 이 항일 제2의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 촛불 세력의 움직임만을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야말로 억울한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었고,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있고, 문재인이가 총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압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연방제라는 미명하에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광화문 이남의 그 태극기 세력이 운집한 장면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9시 KBS 뉴스는 대한민국의 완전히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아베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그 엄청난 이 폭우 속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난 것처럼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의 가짜 뉴스를 그야말로 폭우처럼 퍼붓다가 제일 끝에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단 한 줄만 보도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문재인 세력과 그리고 이 친북, 종북, 반미 세력,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을 신봉하는 그 세력을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운동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의 그 엄청난 태극기 세력의 운집에 대해서는 단 한 줄 보도하는 것으로 파리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종일 광화문 그 이북에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촛불 세력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대 과장 보도를 하고, 문재인의 8.15 그 경축사, 북한 김정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허무한 경축사, 이 허무한 경축사는 하루 종일 보도를 하면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과대 확대 보도하는데 경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단순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운동장인 그 상태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언론 환경에서 지금 황교안과 나경원은 자신들만 한두 줄 보도해주면 그것에 만족하고 넘어갑니다. 오로지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제 8월 15일 대한민국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그 엄청난 차이를 이룬 태극기 세력의 그 운집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 보도하는, 스쳐 지나가는 보도, 그에 반해서 촛불 세력에 대해서는 융단 보도를 하는 그 완전히 무너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 당장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언론과의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이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언론, 문재인의 나팔수가 된 이 대한민국의 언론과 전쟁을, 한판 전쟁을 벌여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면 막말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모략하는 이 풍토로, 이 언론계 풍토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되찾아오기도 이건 완전히 난망한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불과 보름 사이에 7번째 매일 새벽만 되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이 대한민국 안보는 문제가 없다,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왔고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어떠냐,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부산 시민에게 각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산 시민이 잠을 자도록 수면제를 살포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 시민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안보가 눈만 뜨면 매일 아침 새벽만 되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 봐도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국민을 속여가지고 대한민국 안보를 그야말로 완전히 파산을 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이 부산, 6.25 때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 부산의 시민들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파산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 언론이 부산 시민들을 잠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부역을 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의 민심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언론도 철저히 협력해가지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거짓 평화, 그리고 이 지금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의 경제가 엉망인데도 여기 기자 한 명 찾아와서 이 경제 현실을 보도하는 신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MBC, SBS 종편이 제공하는 이 관제 뉴스, 가짜 뉴스만을 보기 때문에 부산 경남에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이가 유승민과 통합해야만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소를 하자 가장 먼저 반기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산의 장제원입니다. 장제원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안 찍었던, 탄핵에 찬성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유승민과 통합해야 자유한국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믿는,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 미친 소리를 해도 그런 미친 소리에 정말 역사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반긴 게 바로 부산의 장제원이고 김무성인 겁니다. 탄핵을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기가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았는데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누병을 씌워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른바 좌파 대통령, 좌파 정권을 세워서 지금 2년 3개월이 됐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어느 신세가 됐습니까? 한미 동맹은 완전히 파탄이 났고 아베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해서 공격을 가하고 북한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겁먹은 개라는 악담까지 퍼부었지만 문재인은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김정일 정권과 온갖 수작을 부렸던 정세현이라는 자가 김정은이가 매일 미사일을 쏴 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핵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핵포기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가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정책을 참 앞장서 가지고 나팔수 역할을 한 그 대가로 정세현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정말 나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또한 정세현과 함께 문재인의 그 반미 친북 정책을 앞장서 가지고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문정인 청와대 특보는 주미대사로 가려고 하다가 미국의 승인을 얻게 되는 그 아그레망을 제출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문정인의 주미대사를 거절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제 문재인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허장성세를 부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운 그 산업화, 금자탑,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세운 그 민주주의, 이 민주화라는 이른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했던 이 3대 금자탑을 문재인 씨가 집권 2년 3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변 4대 강국,
미국, 일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 어떤 나라도 돌보지 않는, 그러면서 깔아 뭉개고 무시하는 그런 외톨이가 됐습니다. 바로 어제 문재인이가 말한 8.15 경축사 안에 문재인의 모든 문제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어제도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하고 국민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권은 집권 2년 3개월 만에 나라 같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은 결국 잠에서 깨어날 겁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 윤창중은 부산에서 이번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부산일보 광장에서, 부산일보 강당에서 제25차 윤창중 정치학교를 열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부산 시장 바닥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은 거대하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길바닥에서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을 나누고 있는 이 신장로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한 구절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 속에서 거두리로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